네, 현 시점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매매 동향 보이고 있을지 외국인들, 기관들 매매 동향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외국인 기관 머니로드 IP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이 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먼저 수급 동향부터 체크해 주십시오. 어떻게 사고 팔고 있습니까? 네, 자,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, 코스닥, 현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선물은 지금 현재 4,400개까지 순매수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 오늘 좀 강하게 사들이는 업종은 기존에 이제 이 전기 전자 쪽이 좀 매수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일부 종목군들 매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약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현물 쪽 매수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오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 같은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는 좀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군들 보니까요. SK 하이닉스, 또 LG전자, 우리금융, 기아차 같은 종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늘까지는 대략 한 15거래일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G전자, 또 우리금융, 기아차 같은 종목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 보니까 KB금융이나 대우조선해양, 한국전력 같은 쪽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사들이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요. 이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, 또 LG전자, 대우조선해양, 신한지주, 현대건설,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. IT 대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관들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새정부의 추경 편성 이 기대, 그래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부각이 돼서 건설주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중에서 우선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,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최근 들어서 주가는 차분하게 좀 올라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2등주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전체적으로 올해 이 상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 흐름까지도 좀 괜찮을 것이다. 그래서 하반기에는 TV나 모바일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는 부분하고요. 최근에 이제 출시된 그 옵티머스 G 프로 역시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. 그래서 2분기 이후에도 수출 물량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LG전자 이 핸드폰 사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진다. 그래서 전분기, 그러니까 지난해 그 4분기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,770억 정도 만들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한 2,700억까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좀 재평가를 좀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니까 장기 추세는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이 장기 추세,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려는 이런 시도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. 변화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가 자체도 이 82,000원대 지금 이제 진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83,000원대 좀 돌파가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LG전자에 대해서 수급도 좀 살아나고 또 실적 전망도 좀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업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 매집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화면 보시면은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좀 잡히고 있고요. 우리금융이나 이연제약, 제로투스세븐 이런 종목들도 좀 잡히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전기,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타이밍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들 좀 압축을 해보면요. 우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역시 미국 정부의 이 셰일가스 수출 승인이 좀 임박했다.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선박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로투세븐 3거래일 연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. 삼성전기는 기관 쪽 같은 경우에 지금 19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휴비스 그다음에 저 바닥권에서 지금 올해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는 A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우선 대형주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죠. 자, 삼성전기의 수급 동향을 먼저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근래 이제 기관 쪽이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자, 외국인 매도는
점차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1분기,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, 뭐 다른 여타 이 IT 대형주들 대비해서 좀 부진했었는데요. 이거는 1분기 비수기 영향하고 또 이 엔저 영향은 좀 있었다. 근데 이런 부담은 조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역시 기대하고 있는 쪽은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이 출시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겠죠. 그래서 그것이 실적으로는 대략 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 1, 4분기에 영업이익 한 1,18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. 2분기에는 한 1,700억대 정도 전망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 수급 동향이나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더뎠다라는 부분,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는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박스권을 좀 보여줬었는데, 이제 박스 중간선 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선 돌파하면 기존에 한 11만 원 선까지 좀 열려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. 그래서 삼성전기 아직까지 좀 늦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휴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섬유용 폴리에스터의 이 국내 생산 부분에서는 좀 1위 업체다. 최근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섬유업체들 주가가 별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, 자,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료 가격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또 최근에 웅진케미칼 인수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이 동종업계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좀 유지하게 될 것이다.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근래 들어서 이 휴비스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 기관 쪽은 꾸준하게 좀 매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10,000원 선 초반과 대략 한 11,000원 선 부분의 박스 움직임이었다면, 자, 이제는 11,000원을 하단으로 두고 대략 좀 윗단이 좀 열리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정배열이 다시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략적으로 13,000원 부분 정도까지도 한번 상승력이 좀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끝으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. 자,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어서 사실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의미가 없다. 재료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 중국 시장 점검을 좀 하시더라고요. 중국의 이 산하 제한 부서가 좀 폐지가 되었다. 그래서 관련 이 정책들, 그래서 일가구 일자녀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다. 그래서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좀 부진하다가 좀 다시 좀 들어오는 부분,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수급 영향도 좀 크지만 뭐 기술적으로도 분명하게 하단선을 좀 긋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3,500원 정도 하단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윗단은 15,000원 중반 정도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급으로 시장 분석해봤습니다. 외국인기관 머니로드 IPK 투자증권 이현상 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